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거짓말의 주제는 뇌전증 약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진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뇌전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전증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한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실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는 약물 치료를 제대로 잘 함으로써 발작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뇌전증 약은 뇌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뇌 기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통이나 초조 기억 상실, 감정 둔화, 운동 실조, 집중 장애, 혼란, 우울증, 감정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요인들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제대로 쓰게 되면 사실은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다 약물마다 또는 용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알아서 잘 조절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 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환경연제의 위험성이 독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기형, 인지기능 장애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련의 위험성, 의식 소실이 된다거나 지속 경련 상태가 된다거나 일상생활이나 학교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더 큰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환경연제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환경연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똑같은 약은 모든 사람에게서 같은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같은 약물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지기능의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량으로도 불편감을 느끼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불편감이 없는 것을 없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용량에도 잘 버티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저용량에도 힘들어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용량은 개개인에 맞게 저희가 조절을 해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소아 아동 청소년의 그 발작이 발생하는 시기는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뇌 발달이 계속 지속되고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들어가는 약물이나 이 시기에 일어나는 발작이 뇌에 영향이 없다고 다른 인지 기능, 뇌 기능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지 기능이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지 기능은 주의 집중력, 기억력, 지각력, 미세 운동, 실행 기능, 지능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뇌를 이용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다 통칭해서 인지기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의 부작용들이 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하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인지기능이 왜 중요한지 소아청소년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가 잘 크는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크는지, 나와 관계는 어떤지, 학교에서 또래 관계는 어떤지, 선생님과는 잘 지내는지, 학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인지 기능, 운동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IQ는 도대체 그럼 IQ랑 인지 기능이랑 똑같은 건가? IQ는 인지 기능의 발달을 반영해서 산출되는 값이고 저희가 특정 검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검사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영역의 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IQ가 60이에요, 70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그 환자가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서 저하가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IQ 검사만으로는 미세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인지 기능의 영역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뇌전증 약물이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나요인데요. 먼저 사실은 뇌전증이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냐를 알아야 뇌전증 약물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과 인지 기능에 관한 연구에는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우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집중 지속 능력의 저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보통 그 일반 인구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로 진단되는 비율이 10에서 20% 정도인데 반해서 뇌전증 환자 소아에서는 한 30에서 40%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주의 집중력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력, 작업 기억력과 학습과 관련된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행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하면 의사결정 능력이라든가 계획 조직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고 만성 뇌전증에서는 IQ가 평균적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서 10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주의 집중력, 기억력, 실행 기능, 지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업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뇌가 하는 일과 뇌전증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과 굉장히 관련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뇌의 넓은 영역이 주의 집중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넓은 영역이 기억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뇌전증파가 발생하고 뇌전증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전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발작들이 사실은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불분명한 거짓말은 아주 황당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뇌전증 약을 먹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나요? 일부 약물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상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약해서 인지 기능 변화를 본 그런 연구들 그리고 약물을 투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전의 항경련제 페노바비탈이나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그리고 신약 비교적 새로 나온 항경련제 중에서는 토피라메이트나 조니사마이드 같은 약물들이 인지 기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의 영향보다는 뇌전증 요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환자 케이스 몇 개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 된 남자였고 이 환자는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고 잘 못 걷고 의식을 잃고 왼쪽 팔이 뻣뻣해진다고 해서 부분 발작으로 진단받고 현재까지 트리랩탈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유치원에서도 다 괜찮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발작을 하면서 경기약을 먹어서인지 사람 많은 데서
땡깡을 부리고 마트 안을 뛰어다니고 도망가고 눈에 띄게 산만해졌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태도가 나쁘고 과제를 시키면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이랑 싸우는 것도 늘어났다고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발작이 시작됐을 때 검사를 약을 먹기 전에 검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발작을 하고 1년 약물을 복용하고 발작이 조절된 1년 후에 검사를 한 번 더 수행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속 수행력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왼쪽이 이제 ADHD가 있는 환자고 이게 정상 환자입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환자는 이제 이렇게 빨간 그래프로 비정상적으로 누락 오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면 ADHD가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환자의 이제 검사 결과를 보았더니 처음에 병이 진단되었을 때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주의 집중력 검사를 시행했을 때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뭐 시각에서는 누락 횟수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했었고 청각에서는 누락 횟수와 반응 시간 평균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해서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약물 복용을 하고 1년 동안 약물 복용을 한 후에 경련이 잘 조절된 후에는 누락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다른 점수들도 정상 수준에서도 비교적 감소한 걸로 보아서 오히려 약물을 복용한 후에 이 환자의 주의 집중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15세 남자 환자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예정이고 돌 무렵 열과 동반된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번 멍하니 있는 모습이 있었고 2011년 12월 말부터 이제 입을 쩝쩝거리면서 멍하니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측두엽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행한 MRI에서 왼쪽 해마와 편도체 위축이 관찰되었습니다. 아까 그림이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이 해마와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에 시행한 주의력 및 집중력 검사, 그러니까 병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행한 주의력 및 집중력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행한 그런 검사에서 1년 뒤에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기억 지수가 이전에 101점이었던 데 비해서 1년 후에 84로 점수가 내려갔고 그리고 언어 말하는 것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꼈고 여러 가지 반복 시행에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왼쪽 해마에 위축이 있고 수술을 해서 발작을 완전히 없애주면 좋았을 걸로 기대가 되는 환자지만 사실은 왼쪽 해마에 위축이 있었지만 오른쪽도 미세하게 위축이 있었고 이 환자의 병력상으로 볼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양측 측두엽 뇌전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가 어려웠고 이 측두엽 뇌전증이 약물에 굉장히 리지스턴트하기 때문에 약물을 4개 복용하고 있는데도 발작이 이 동안에 잘 조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보여드린 환자분은 사실은 발작이 약 하나 먹고 다 조절되고 그동안 1년 동안 잘 지내서 주의 집중력도 회복되고 다 좋아진 반면에 이 환자는 발작이 지속되고 뇌 병변도 있어서 그 병변이 주의 집중력과 연관된 부위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환자의 주의 집중력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드리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뇌전증과 관련된 요인들로
뇌전증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뇌 손상이나 감염, 뇌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전증 발작 전부터 사실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뇌전증 증후군 중에 일부 증후군에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뇌 부위에 따라서 전두엽이나 측두엽인 경우 인지 기능의 저하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발병 연령이 어려서 병을 오래 앓을수록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보신 환자와 같이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횟수가 잦을수록 또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요소들과 함께 다른 동반된 그 외 원인들, 이전에 발달 지연이라든가 정신지체, 학습장애가 동반된 경우, 그리고 발작으로 인해 2차적인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가 동반된 경우,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학교 결석으로 인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뇌전증에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뇌전증 약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전증 약을 복용하면 인지 기능에 머리가 나빠진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발작을 환자분들도 발작을 잘 조절하면 인지 기능이 오히려 회복되고 약물 복용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